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에 지금 많은 관심 쏠리고 있어요. 자율전공으로 입학 뒤에 의대 진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자율전공 학부 학생들 의과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자율전공 학부라는 게 대학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 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택 범위에 이제 의대도 추가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졌고 교육부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곧바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건 지방 국립대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거였던 거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방침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그리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에 힘을 실어서 혁신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요즘은 병원을 갈 때 아침 첫 차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대형 병원 가서 외래 기다리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도 이 중증, 응급, 최종 치료까지 마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교수 정원 대폭 늘리고요. 총 인건비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지원 위한 수가 올리기로 했고요. 여기에 의사수까지 더해서 필수 의료 공백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이 보건복지부의 혁신안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냈는데 일단 공감하면서 또 앞으로의 후속 대책 방안 모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붕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확충 방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책임지겠다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밝히면서도 필수 의료 종사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등 이 필수 의료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들 집중적으로 모색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긴 단식으로 그동안 회복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곧 당무에 복귀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 9일에 퇴원을 하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에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35일 만에 복귀고요. 지난달 27일에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된 후에 26일 만입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무엇보다도 민생을 강조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당무에 복귀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스라엘 전쟁 또 고물가, 고유가, 가계 민생 등 이 민생 경제 해소에 대한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민생에 대한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대표 이재명의 일정 다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스탠스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출석해서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전에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했는데요. 사흘 전에도 같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선 이후에 이 대표가 주 2회 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법원 입구에 도착했는데 재판은 10시 30분 예정이었는데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는 단식 이후에 항상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팡이 없이 차에서 내렸고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걸어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겠죠.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실감하느냐,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1시간 이상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간 어제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또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지난 9월에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에 양국의 우호 관계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분위기 매우 좋고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라브로프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모든 사항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관련 작업도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도 보도를 했습니다. 양측이 새 시대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대면한 건 지난 2018년 5월 이후에 5년 5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온 거 보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만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3일에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 달 전에는 최고위급 접촉 있었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접촉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이제 좀 힘을 싣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도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정치적인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0년 7월에 평양에서 김 위원장 말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이후로는 아직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바빠졌겠는데요. 맞습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통일부 입장 살펴보면 오늘 입장을 냈는데 이 라브로프 장관 방북, 러북 수교 75주년 계기로 러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얘기하고 또 지금의 정세와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방문으로 평가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양국 간 지금 무기거래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러북 간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 외교장관의 이 방북 동향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여전히 적반하장식 발언 쏟아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에 동료 재소자들에게 반성은커녕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발언들은 심지어 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 탄원서 내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12년이나 받았다. 6대밖에 안 찼는데 한 발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자신은 억울하게 12년 받았다면서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추후에 보복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또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 피해자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성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피해자는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